저희 또 장면 중에 이제 손가락이 나올 때 부검이 한 분 이제 막 하면서 나가는 장면이 있고 실제 저기 그런 사례들도 있고. 아 근데 이제 부검이분이 토한다? 그러면 이제 전직을. 만약에 이제 토막살인 시체가 온전히 만약에 다 찾았어요. 그걸 꼬매주냐?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의 이성호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법의학자가 나온 드라마고요. 제목은 메스를 든 사냥꾼이고요. 연쇄살인마인 아버지와 천재 법의학자인 딸 사이에 벌어지는 서스펜스가 가득 찬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왜 이 드라마를 재밌게 봤냐면 제가 자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문을 했기도 했고요. 너무 재밌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흥미진진하게 봐서 오늘 여러분께도 함께 보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주인공을 살펴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공은 부검이 법의학자입니다.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과장 7년차 선재부검이 서세연, 박주연 씨가 분했는데요. 서울의대에 나왔다고 돼 있는데 야 근데 너무 나이가 젊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더 젊은 분도 있었어요. 옛날에 사람이 많지 않았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뭐 7년 차면 뭐 될 수도 있는. 어찌됐든 박주연 씨가 이제 약간 서늘한 법의학자로서 잘 해줬고요. 여기에 이제 연쇄살인마가 박용우 씨입니다. 동네 사랑방 같은 세탁소 이제 세탁도 해주고 뭐 수선도 좀 해주고 뭐 이런 분인데 이분이 사이코예요. 원래 박용우 씨는 제가 기억하는 게 혹시 기억나세요? 올감이라고. 그때도 이제 욕하면서 뭐 저런 XX 하면서 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혈의 누라는 드라마에서 거기서 연쇄살인 물론 이제 사연이 있었죠. 그걸로 나왔고 제가 또 기억하는 게 노량에서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래서 연기의 폭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배우라 생각했는데 이번에 제가 4화의 끝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잭 니컬슨이 옛날에 영화에서 풍기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무서웠다 생각합니다. 이 두 사람이 아버지와 딸인데 이제 스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스포가 아니라 그냥 앞에 대놓고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딸은 이미 아버지가 연쇄살인마라는 걸 알고 또 20년 전에 죽은 줄로 알았는데 이 살인마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녀 간의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또 여기에 또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열렬 경찰. 경찰 치고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물론 요즘 경찰분들이 다 좀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저희 부검할 때 다들 멋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 강훈 같은 경찰은 사실 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멋진 사건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거 보다 보니까 나이트클럽에서 처음에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주연 씨가 약간 이상해. 물론 이제 열렬인 건 아닌데 뭐 우리 같으면 현장에 가거든요 가끔. 그러면 이제 뭐 수고하십니다 보고 뭐 제가 좀 볼까요? 그러면 이제 어유 보시 뭐 이렇게 하고 잘 이제 관계를 맺고 또 제가 도움을 드려야 되고 이런데 천재인 건 좋은데 이게 좀 인성이 막 이러다가 박용우 씨가 아버지인 거 알고 아니 이게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뇌의 문제가 아닐까? 약간 그래서 좀 오묘한 관계고 약간 좀 흥미진진하다. 일단 제가 이제 소개할 수 있는 제가 이제 본 것까지 사건을 좀 설명드리면 가상의 시가 나옵니다. 용천 시라고 나오는데 용인과 이천에 합한 건가? 막 이런 약간 경기도 쪽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용천시 한 논밭에 비닐에 꽁꽁 쌓인 시신이 발견되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피해자는 이제 경찰을 준비하던 건실한 여대생이고요. 또 근데 놀라운 게 시신 상태를 보니까 위를 제외한 장기 모두가 없어진 상태예요. 눈에는 구더기가 드글드글. 구더기는 원래 좀 부패가 돼야지. 파리가 알을 까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다른 데는 멀쩡한데 비교적. 그리고 장기는 제외해 있는데 구더기만 눈에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 박용우 씨가 구더기를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이것도 뭔가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구더기가 사실은 좀 끔찍한 얘기지만 눈을 잠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포 영화 안 보세요? 공포 영화 보면 많이 나오는데 헬게이트 막 이런 거 보면 나오는데 근데 어찌됐든 딸과 아버지의 뭔가 두뇌 게임 어떤 그들만의 약속 뭐 뭔가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몸속에 안쪽에 장기도 제거했는데
핏물이 젖은 실이 발견되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여러 가지가 중요하죠. 심장도 중요하고 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위도 중요해요. 여기 이제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왜 위를 남겨놨을까? 이런 왜 그 여러 장기 중에 저 같으면 췌장 사실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췌장은 뭐 그냥 술 많이 드셨네. 그 정도인데 왜 하필 위였을까? 그리고 이제 시신의 안쪽에서 락스 냄새가 나는 거예요. 보통의 시신은 락스 냄새가 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때 서주현 그 법의관의 눈을 보니까 심상치 않더라고요. 뭔가 딱 깨닫는 게 있고 또 옛날 막 떠오르면서 순탄치 않은 인생을 살았구나 라면서 이제 와 흥미진진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약간 이제 재밌었던 게 드라마에서 시신이 꽁꽁 이렇게 밭에서 발견되잖아요. 쭉 펴져 있는 시신. 근데 이제 이게 시각이 형성돼 있으니까 박주현 씨가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체의 몸을 구부린 흔적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큰 차량을 이용했다는 거고. 저기 저 삼거리 CCTV엔 찍혔겠죠. 아, 예.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사실은 반박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머릿속으로 떠올랐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렇다. 그래서 천재 맞다. 처음에는 아니 이게 내가 자문해 줬는데 안 썼구만 하려다 딱 얘기하려다가 끝에까지 이제 보고 나서는 이거 맞다. 괜찮다. 이게 이제 시간이라는 게 보통은 죽은 뒤 한 24시간쯤이 최고로 높은, 물론 여기 냉장고를 썼다든지 뭔가 이제 처리를 하면 달라지지만,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만약에 구부린 상태로 했다 옮길 때 그러면 이제 그 자세가 구부러져서 굳을 수 있는데 쫙 펴져 있으니까 큰 차를 찾아라. 그래서 우리 강훈 형사인가요? 그러면서 막 이제 막 뒤지고 이러는 게 틀린 게 아니다. 괜찮았다. 근데 저는 이제 두 번째 시신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신체 일부가 5토막이 발견됐고요. 머리는 사라졌어요. 머리가 중요한 게 신원 확인에 있어서 신원 확인 불가거든요. 그리고 손가락 마디를 모두 절단했어요. 1968년도 이후에 주민등록법에서 모두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문이 등록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문이 없고 또 얼굴을 그게 없으니까 좀 굉장히 신원 확인하는데 어렵게 되죠. 보통 이제 신원 확인할 때 3가지 중에 하나만 맞아도 맞다고 하는데 그거를 프라이머리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합니다. 아이덴티파이가 식별하다는 뜻이고 파이어, F-I-E-R로 끝맺으면 식별자라고 쓰는데 여기에는 대표적인 게 유전자, 지문, 치아예요. 근데 얼굴이 있으면 치아라도 또 신원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없고 지문이 없잖아요. 손가락을 다 절단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유전자로 하면 되겠네. 그런데 그럼 혹시 여러분 유전자 어디 국가에서 보관하고 있나요? 그러면 중범죄자예요. 네. 7대 중범죄자니까 그럴 리는 없죠. 여러분 대부분 아니시죠? 다 아니시죠? 네. 살인, 뭐 강도 막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성폭행, 그러니까 대부분 분들은 아니니까 어려워요. 근데 모두 잘려서 없을 줄 알았던 손가락 마디 하나가 시체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되게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거 잘 모르게 하면 범인 입장에서는 수사가 난항을 겪게 되고 누구인지 모르니까 또 손가락을 예쁘게 리본 모양으로 또 묶어놨어요. 약간 소름 끼치더라고요. 이 리본 모양이 사실은 서세현 부검이가 부검을 다하고 이렇게 묶는 거더라고요. 그때 소름. 이게 아버지가 딸한테 보내는, 보통 아버지가 딸한테 뭐 용돈을 준다든지 아니면 보통 사랑해 우리 딸 하면서 카톡으로 이제 되도 않는 막 이렇게 이모티콘 보내다든지 보통 이런 게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연쇄살인범의 아버지가 자신이 살인자라는 시그널을 딸에게 보냅니다. 좀 굉장히 무섭죠. 근데 두 번째에서 누가 죽었냐? 그 부검이가 죽은 거야. 서세한 과장이 이게 아시다시피 약간 뻣뻣해요. 그래서 나는 사회생활 힘들겠다 저 친구. 왜냐면 우리 다 친하게 지내야 되고 또 막 도움 받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에랑 또 위에는 좀 너무 또 몰아치더라고요. 약간 위에도 좀 너무했어 내가 보기엔. 근데 이제 그 윗사람 아랫사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동료 부검이가 약간 말려주기도 하고 자꾸 뭔가 버퍼링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또 그 부검이랑 싸워요. 제가 보기엔 그 부검이 인간성 좋더구만. 그렇죠. 인간성도 좋고 나는 좀 오래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 정상이다 너는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면서 굉장히 분개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 부검이도 몇 명 없는데 드라마지만 부검이를 이렇게 보내는 건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그 드라마 자문을 할 때는
부검이가 주인공이란 것만 들었어요. 설정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좀 안 된다고 얘기할 걸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어찌됐든 좀 끔찍하죠. 토막살이니까. 약간 근데 여기서 약간 아쉬웠던 게 국가수에서 바로 에이피스에 접속하는데 국가수에서는 에이피스가 접속이 안 됩니다. 근데 뭐 전 딱 보면서 저는 관대하니까 극중 관영. 왜냐면 빨리 알아야지 좀 극적이잖아요. 그 국가수에서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두 개의 시신에 대해서 제가 본 거를 말씀드렸고요. 전 조현진이 괜찮더라고요. 원래 조현진의 서사가 조금씩 있으면서 이분들이 약간 주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맛도 있는데 4화까지 좋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시신 소품을 가져왔어요. 제 연구실에.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막 낑낑대고 막 제작진 측에서 갖고 오셔갖고 요리가 대단하시다. 그래서 뭐 제작진 측은 처음 보는 거니까 몇 명이 하냐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 보통 3명이 하고 사진도 찍고 저희 메인, 그 다음에 도와주시는 분, 그 다음에 이제 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또 목에 주사 자국이 있을 경우에 우리 드라마 보니까 목에서 조직되잖아요. 꼭 떼야 되냐 물어보시면 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혈액을 빼도 되는데 문제는 이 CC는 내부 장기를 제거한 거예요. 피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사건이죠. 제가 언젠간 소개할 텐데 그 이비인후과 의사가 이제 자기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알게 된 어떤 동생, 친동생 아니고 뭘 생각하시는 거예요? 비즈니스 동생에 죽여야겠다 그래서 뭐 어떤 독극물을 타갖고 가다가 죽였는데 수사 자국이 남아 있어서 그걸 조직을 딱 띄어서 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훌륭하다. 천재 부검이 맞다. 그 다음에 이제 부검하다가 불 끄고 막 자외서 막 쬐고 막 이런 것도 나오는데 할 수는 있는데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몸속에서 뭐가 나온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엽기적인 건 보지 못했는데 다만 토막에 있어서 특히 이제 제가 기억하는 건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했던 사건이 기억나서 사실은 그 토막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범인이 시그널을 보내고 이러면 저도 정말 화가 날 것 같아요. 이 천재 부검이와 연쇄 살인마 아버지의 관계가 어떤 결말로 진행될지 어떤 파국이겠죠? 파국이에요? 그거까지 안 봤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법의학자 나온 드라마 중에 재밌게 본 게 그 일본 드라마 중에 이시하라 사토미 주연의 언내추럴이라는 드라마를 굉장히 재밌게 봤고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이제 박신양 씨라고 사인이라는 드라마 기억에 많이 남고요. 재밌었고요. 또 이제 그 사인이라는 드라마 찍을 때 그 김은희 작가님인데 그분의 이제 보조 작가를 하시던 여성 작가님이 이제 국가수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제 그 동료 그 노총각 법의관과 사랑에 빠지게 돼서 결혼한 후에 이제 그분이 이제 집필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건법남녀라고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드라마 이렇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롭게 법의학자가 주인공인 드라마가 나와서 흥미진진하게 봤는데요. 제가 자문했다고 해서 재밌는 게 아니라 제가 자문한 것 중에서도 재미없는 거 있었어요. 제목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 보고 난 다음에 너무 재미없어서 그냥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이건 재밌었어요. 진짜로. 한마디로 끝까지 다 본 건 아니지만 제가 본 감상평은 웰메이드 법의학 드라마다. 형사가 토막 살인을 보고 바로 이거 부검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려다가 하고 바로 부검하잖아요. 네. 실제로 그래요. 근데 부검이 응급이 아니거든요. 네, 사실은. 근데 막 바로 해달라고 하니까 바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빠르게 뭔가 하고 싶을 때는 바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주말에도 해요. 근데 이제 내가 막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저녁인데 해주세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할게요. 이렇게 보통 얘기하고 냉장고에 놓고 근데 진짜 급하다 뭔가 실마리가 있다 그러면 해야죠. 그런 적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 국민이 관심 있는 사건이라면 만약에 이제 토막 살인 시체가 온전히 만약에 다 찾았어요. 그걸 다 꼬매주냐? 네. 부검의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대부분 복원시켜드립니다. 더 이상 수사할 게 남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혈액 검사, 그다음에 영상 검사 충분히 다 하고요. 단면 여러 가지 검사도 하고. 저는 이제 많이 훼손된 시신 있잖아요. 사고 때문에 어디가 막 이렇게 찢어지거나 뭐 머리가 터졌거나 이러면 다 복원해드려요. 부검 시점은 별로 그 결과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니까요. 사망 시각을 추정하려면 현장에서 해야 돼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이제 갖고 올 때 보통은 이제 냉장 관련된 차나 또 냉장이 아니래도
시간이 지나면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체온을 재고 시반, 시강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혹시 부패라면 현장에 있는 곤충들, 번데기라든지 유충, 구더기, 파리 이런 것도 확인해 갖고 다 수거해 와야 돼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해야 됩니다. 그럼 현장에 의사가 나오면 되지 않냐? 현장에 의사가 나갈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시범 사업으로 했었는데 워낙 인력도 없고 그래서 검시 조사관이란 분들이 훈련을 받고 나가시게 되는 거죠. 시신 운반 전용 냉동 냉장 탑차가 없을 없습니다. 것 같은데 없어요. 그냥 일반 용달을 불러서 아니요, 앰뷸런스로 해요, 보통. 앰뷸런스. 시신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 부검비보다 그 구급차를 옮기는 비용이 더 비싸요. 네, 운구 비용이. 저희는 이제 여러 명이 사니까 비용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국가수에서 뽑는다 해도 잘 안 되는 게 월급도 너무 작고 뭐 부검으로는 전혀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서 하다가 은퇴하면 이제 텔레비전에 나오면 되겠다, 그렇죠? 극 중에서 서세현 과장도 그렇고 윤조견도 그렇고 빼내고 나서 매듭을 지을 때 리본으로 맸잖아요. 혹시 교수님도 그런 것처럼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시그니처가 없고요. 이중으로 그냥 묶고 짧게 자릅니다. 윗부분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이때까지 본 부검이 중에서 시그니처로 한다기에는 이제 시신에 대한 예우, 어떤 시신에 대한 존중 이런 것 때문에 되도록이면 예쁘게 잘 꼬매드리고 손상된 부분 다 해드리고 이런 것만 신경 쓰지. 그래서 나는 그 서세현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봐서 그러니까 범죄자라면 그럴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법의관, 법의학자라면 그거는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서세영 과장도 그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잖아요. 극 중에서 보면 이게 저도 있나고요? 확률이 아니 유전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 확률은 잘 모르겠고요. 그 유전자는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되는 유전자는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있다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그 연구인데 환경이 중요해요. 그런 유전적 백그라운드에 예를 들어 폭력적 이런 환경이라든지 결핍이 굉장히 심한 환경에서는 발현이 되는 거고요. 쌍둥이 연구에 따르면 그런 유전자에 있는 데서 좋은 집안에서 부모님들이 예뻐하면서 잘 키운 사람들은 훌륭하게 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오맨이라든지 그런 드라마 보면 마치 타고난 사람이 안 변할 것 같은데 너무 그 환경에 의해서 발현의 정도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 서세현 과장은 아버지가 사이코인 건 분명하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제가 그 보다 보니까 작업장 같은 차에서 뒤에서 기다리고 또 그걸 복격하고 이런 거 보면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근데 사이코패스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엔 서세현 과장은 소시오패스가 아닐까. 공부를 엄청 잘했잖아요. 무슨 수석 막 이러고 그리고 뻣뻣하긴 한데 그래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이렇다면 사이코패스는 남의 감정을 전혀 생각 못하고 오히려 그럼으로써 자기한테도 손해볼 수도 있는 일을 저지르고 충동적이고 조절하지 못하는데 공부를 하고 입사를 하고 또 법의관으로서 이렇게까지 과장까지 올랐다는 건 아버지와는 다른 조금 소시오패스에 가깝지 않을까. 소위 얘기하는 엔타이 소셜, 즉 사회 전반적으로 반항하는 스타일은 분명히 아니다. 서세현 과장도 되게 특이한 사람인데 아버지처럼은 아닐 거다. 그래서 파국이 없이 강훈 형사와 좀 그래도 좀 사랑을 좀 느끼고 한번 좀 그렇게 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얘기해 주실 수 없겠지만 네, 궁금합니다. 이제 신임 부검이 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어떤 시신을 딱 경험했을 때 저희 또 장면 중에 이제 손가락이 나올 때 부검이 한 분 이제 막 하면서 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 저기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아 근데 이제 부검이 분이 토한다. 그러면 이제 전직을. 네. 왜냐하면 토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토하면 안 돼요. 토에다가 만약에 뭐라도 오염시키면 아니 끔찍한 걸 보면 약간 이렇게 속도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신임 법의관 분들이 보통 6개월 정도 경험 많은 법의관이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이제 약간의 오심, 구토가 나올 정도의 심할 정도의 분들은 아마 아니 근데 우리가 사람이 너무 모자르니까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북돋을 것 같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겠니 하고 물어볼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옛날에 이제 검사, 되게 이제 사법연수원에서 옛날에 이제 로스쿨 전에 시보라고 그래서 사법연수원에서 파견온 분들이 그리고 기자분들이 참관을 오세요. 뭐 그때는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서 또 그분들한테 또 저기 점심을 그 인솔하신 분들이 내장탕을 사준다. 근데 저희 업계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유가족으로서는 부검 굉장히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근데 그런에 불구하고 뭔가 부검을 권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다는 그런 거죠. 어떤 것일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아직도 우리가 이제 유교적인 면이 분명히 있죠. 신체 밸브 수지부 뭐 이거를 전혀 보존을 해야지 만약에 이걸 손당한다는 건 왠지 죄스러운 것 같고 왠지 잘못한 것 같은데 화장을 요즘에는 다들 하시잖아요. 화장이 사실은 불에 시신을 이제 재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시신을 회수한다는 개념으로 따지자면 사실 화장도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이제 화장은 자연스러운 왜냐하면 국토도 좁고 이런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그러면 부검은 왜 하냐? 숨겨진 진실 또는 알고 싶은 진실이 있을 때 이거를 찾는 과정이고요. 이게 꼭 타살 뭐 이런 것만 아니라 또 가족력 또 질병력 또 어떤 걸로 돌아가시는지 알아야지 또 그분이 사랑했던 가족들 역시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훼손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사실을 알고 진실을 아는 것도 플러스 우리 집안의 사망력, 가족력, 질병력 이런 거에 포커싱을 준다면 그러면 여러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그리고 아마 굳이 이제 유언이나 평소에 원치 않으신 게 아니었다면 오히려 더 좋아하실 만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부검을 통해서 막 안쪽을 막 난장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훼손 막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 최선을 다해서 잘 정돈해드리고 예쁘게 다시 복원해드리려고 예쁘게란 말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서 잘 하려고 노력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부검에 대해서 아주 혐오나 어떤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실 필요는 없겠다. 부검하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저도 만약에 제가 필요하다면 저도 제 자신이 부검하는 거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